안녕하세요. 보타임입니다. 3월 24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사법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존 라벌츠 대법원장이 비밀 법관 클럽인 아메리칸 인스 오브 코트의 멤버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회장으로 있는 자는 바로 연방지법 판사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였던 베네수엘라 갱단 실은 비행기를 즉시 회항하라고 명령하였던 바로 그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가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극좌 성향의 많은 연방 판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케탄지 잭슨 브라운 판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트 판사 전용의 클럽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으며 그게 회원들은 대부분 극좌적인 반 트럼프 성격을 띠고 있는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존 라벌츠 법관은 바로 2005년부터 대법원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으며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전에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법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미국에는 3심 제도가 있으므로 탄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를 옹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였던 맥락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사법 반란이 결국은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한국에는 우리법연구회가 있듯이 미국에도 이렇게 이너서클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밝혀져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USAID를 통하여 돈을 세탁한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유재단 설립자인 마이크 벤츠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쿠바에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였던 트위터와 비슷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고 그쪽에 돈을 보내 그들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USAID가 실제적으로는 파키스탄에 원조를 한다고 하였지만 그 돈은 파키스탄에 간 적도 없고 주로 케이만 제도로 그 돈이 가서 세탁이 되어 그 자금을 가지고 쿠바에서 쿠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작전 수행의 일환으로 쓰여졌다고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때부터 이 미국의 모든 돈의 흐름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돈이 가지 않고 세탁하는 과정을 거쳐 딴 용도로 사용되었고 특히 이란에 수백억 달러를 공수한 사건은 유명하기도 합니다. 2년 반 전에 제가 보도해드렸던 이란에 300억 달러를 공수한 사건도 결국은 그것이 아프간으로 통하여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의 맥락이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지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때부터 잘못되어진 미국의 정치 행태가 오늘 하나하나 폭로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항공 자동차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가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나갔던 여러 제조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의 효과로 최근에 현대와 기아가 멕시코나 카나다에 나갔던 많은 공장들을 미국으로 이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와 여러가지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모든 제조업의 수출의 약 3분의 1을 미국 시장에 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영국을 대표하는 항공회사인 롤스로이스가 결국은 미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금 앱스타인 스캔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하여 펜 본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캐시 파텔 FBI 국장이 국민들 앞에 하나하나 깨끗하게 밝히겠다고 하며 약 1000여 명 이상의 FBI 수사요원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분석 가운데는 나체로 발견된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그 사진을 삭제하고 옷을 입은 여성인 경우에는 얼굴만 가리는 것으로 하나하나 지금 모든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딥스테이트의 저항과 FBI 저항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뉴욕 FBI 수장이었던 데네이에게 파면을 당할 것이냐 사임을 할 것이냐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그가 오늘 사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BI의 수뇌부들이 감추고 있었던 앱스타인 스캔들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조만간에 다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존 라벌츠 법관도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고 빌 클린턴은 자주 갔었고 여러 정계 인사들이 거기에 단골로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은 일전에 보도하여 드렸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사건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사건과
앱스타인 사건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던 공약에 기인한 것으로 일전에 존 F 케네디 사건의 모든 증거 자료가 쏟아져 나왔으나 별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폭로된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앱스타인 자료가 추가로 폭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사건이기도 하겠죠. 이 세 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베네사 트럼프와 연애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페이지 6의 폭로에 의하여 약 2주 전에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폭로 기사가 쏟아진 이후에 오늘 그는 엑스선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전체인 베네사 트럼프와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고 오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열애설을 확인하면서 그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맺고 있는데 이는 둘 다 이혼남 이혼여인 이들의 재결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특히 주니어의 경우에는 아버지와도 잘 아는 사이인 타이거 우즈가 베네사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혼한 전체의 재혼을 지지하는 주니어의 이 쿨한 방식,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척 슈머가 공화당을 도왔다고 하여 오늘도 척 슈머의 집 부근에는 약 100명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척 슈머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인 척 슈머가 물러나야 한다고 오늘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자 리더인 버니 샌더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국경보안과 불법 이민 중단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버니 샌더슨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큰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버니 샌더슨, AOC 등 많은 극자들이 지금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식자들은 민주당이 너무나 변질이 되었고 조 바이든 이후에 아무런 리더가 없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점점 더 극좌적으로 경도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들의 발언이 최근에 약간 논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슨은 이렇게 논조를 바꾸면서도 끝까지 그의 극좌적인 성격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억만장자 친구들이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캘리포니아의 농작물은 누가 수확할 것이며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노동자를 대신해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주었던 그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싸게 거의 노예 노동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의 사람들을 수입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로 들어와야지 불법 이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중평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버니 샌더슨이 그간에 묻지마식으로 미국에 들어오라고 했던 그들의 논조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가지 갑론을박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지금 논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발 오피스에 독립선언문을 전시하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독립선언문을 전시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민주당 대통령과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즈니가 그간에 리메이크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디즈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백설공주가 한때는 흑인이 주연을 하여 흑설공주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번에는 스페니쉬 주인공이 주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개봉을 하여 일주일간의 결과는 참담할 정도입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4,300만 불, 2억 7천만 불의 제작비를 들인 작품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유명작들이 개봉을 하면 첫 주에 그 매출의 50 내지 60%를 올리는데 4,300만 불을 올렸다고 하여 디즈니가 그간에 해왔던 극좌적 또는 DEI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디즈니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의 그간의 최저는 덤보가 2019년도에 4,600만 불을 올렸던 것이 최저였습니다.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스페니쉬 주연의 백설공주 참담하기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